제가 이기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건지 꾸지람이나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30 중반이 되었고 잠시 사귀었던 그 친구도 동갑이었어요. 알고 지낸 건 3달, 연애한 건 4주, 며칠 전 정리했어요. 저는 프리랜서이고 그 친구 직장에 일하러 갔다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쪽에서 일을 마치는 마지막 날 메시지가 왔어요. 좋아한다고 만나보지 않겠냐고. 저도 3개월 같이 일하다 보니 편했고 오랜만에 설레기도 해서 사귀게 되었어요. 데이트 첫날 고백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혼을 했고 아이는 없고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비혼주의이고 그 친구와 연애만 할 생각이었으니까요. 그 친구는 결혼에 한번 실패했으니 다시 결혼 생각 딱히 없겠지? 막연히 생각했나봐요. 그런데 그 친구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거로 생각하더군요. 사귀고 2주 뒤부턴 거의 저와 결혼을 할 거다로 되어버리는 분위기이고 우리 집은 제사가 없진 않다. 1년에 2-3번 정도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친구는 벌써 집에도 알리고 저를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 한다기에 부담이 너무 되고 너무 빠르지 않냐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에 긍정적이고 열정도 있는 성향을 높이 사지만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들에 저는 더욱 그 친구와의 결혼은 안 되겠다. 비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보다 더 굳혔어요. 일단 그 친구와 저의 성향과 경제 상황을 보면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시간은 여유롭지만 수입은 적어요. 개인주의 성향이고 앞으로 직장 생활은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할 거고요. 저 혼자 사는데 불편 없이 사는 수입이에요. 성향이 집에서 혼자 보내는 걸 좋아하고 외로움을 워낙 안 타요. 내향적이라 모든 취미가 집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혼자라도 요리하고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먹거나 집에서 홈카페를 만들고 제 직업상 공부도 끊임없이 해야 하고 조금 강박, 결벽이 있어서 청소도 하루에 2-3번 꼼꼼히 하고 그러면 주말에도 시간 훌쩍 보내버리는 나름 바쁜 집순이 성향이에요. 그리고 분양받아 지금 살고 있는 신축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는 부모님께서 빚 없이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하기 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둔 예금 1억이 있어요. 프리랜서 하면서 현재 저축은 못하지만 예금은 건들지 않을 거고 아파트 있으니 나중에 주택연금으로 돌릴 수 있고 아프면 보험 들고 있으니 보험 도움 받고 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나올 조금이지만 연금이 있고요. 이게 비혼으로 제 노후 대책이에요. 저는 거의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노후 준비 다 되셨고요. 저희 집은 가족끼리 화목하고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 친구는 퇴근이 들쑥날쑥이에요. 토요일도 어느 날엔 일요일에도 일하고요. 급여는 잘 모르겠지만 일은 많은데 일반 회사 대리 월급밖에 안 된다고 불평하는 거 2-번 들었어요. 그리고 현재 그 친구 살고 있는 곳은 20년 더 된 주공아파트 전세예요. 전세 대출도 아직 더 갚아야 한대요. 빚이 얼마인진 저도 모르겠어요. 빚더미라는 말은 한 번 했었어요. 신혼집이었다네요. 청약 저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은 노후 대책 안 되어 있으시고 그 친구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말고 너 잘 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아버지는 상관을 좀 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외향적이고 운동을 엄청 좋아해요. 가고 싶은 곳 잘 돌아다니고 그런 성향이에요. 집순이인 저와는 많이 다르죠. 운동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외향적인 모습이 저에게는 없는 것들이라 그런 점이 부럽고 보기 참 좋았어요. 그 친구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가난했고 화목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참 씩씩하고 뭐든 열심히라 그런 부분이 이쁘게 보였어요. 둘 다 술, 담배 안 해서 그 부분이 참 잘 맞아 좋았고 처음 문화 충돌이 조금 있었지만 서로 존중하려 했어요.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와 연애할 때마다 충돌이 있던 게 결혼관이었어요. 그 친구는 사랑하는데 결혼을 해야지 왜 안 하느냐. 이해가 안 되고 너가 일반적이지 않고 비혼을 하는 것까진 좋은데 편하려고만 하니까 그런 거다. 힘든 것 부부가 헤쳐나가면서 얻는 기쁨이 크다 그러더군요. 맞아요. 저는 편한 것만 찾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즐겨요. 나에게 할애하는 시간을 결혼으로 인해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건 저 스스로 아는 것이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사랑 가지고 결혼하는 건데 경제적인 조건도 무시 못한다. 아이를 낳아서 우리 아이는 잘 못 먹이고 못 입히면 슬프지 않겠느냐. 결혼 자금이나 경제적으로 조금은 기반이 잡혔을 때 준비된 상태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 계획 없이 아이 낳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아이에게도 불행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성향이 이렇다 보니 결혼보다 비혼이 맞는 선택인 것 같다. 그러면 그 친구는 해보지도 않고 그러느냐. 사랑만 있으면 된다. 가난하면 원룸에서 시작해서 투룸으로, 아파트로 그렇게 살림이 가는 거고 거기서 얻는 부부의 기쁨은 그 희생만큼 값진 거다. 옛날 어른들 다 그렇게 사셨다. 그럼 또 도돌이표예요. 옛날 60, 70년대처럼 자급자족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철저한 자본주의 시대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이고 결혼은 살림 미천이 아니다. 그럼 그 친구는 너 만나면 손도 잡고 싶고 그러면 안고 싶고 나중엔 자게 될 텐데 애가 생기면 어쩔 거냐 그래요. 요즘 피임도구 많고 피임 없이 쾌락만 즐기고 낙태하거나 계획 없이 생긴 아이 때문에 결혼하는 부류 난 한심하다고 이야기하면 피임 절대 안 되고 장담 못 한대요. 그리고 피임 안 하고 아이 생겨서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 수두룩하대요. 잘 사는 사람들 있지만 확률적으로 보나 계획을 가지고 결혼하고 아이 갖는 게 더 행복한 거라고 설명을 하면 본인 주장을 절대 안 꺾어요.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불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는 나도 20대 때는 그런 생각이었지만 우린 30 중반이고 머리는 없고 가슴만 뜨거운 부류 난 싫다. 너랑 대화하면 세상 물정 모르고 열정만 가득한 20대 초반과 대화하는 것 같다. 그럼 그 친구는 현실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부부이고 아이라고 해요. 편하려고 하고 해보지도 않고 그런다고. 이래서 여자들도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고. 내가 이 말하면 여자들은 애 낳잖아? 그 말 할 거지? 그러길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았지만 그 친구와 대화하기를 포기했어요. 이런 설전이 계속되다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한 번 실패했으면서 왜 결혼을 하고 싶냐니까 자신은 딸 아이를 낳아서 한쪽 팔로 아이를 들고 다니면서 헐리우드 파파라치 사진 속 남자처럼 그게 로망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이며 동기부여가 된다고. 제가 그래서 로망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다. 육아는 로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해도 본인은 자신이 있대요. 결혼하면 아이 육아부터 집안일 분담 다 자신 있다고. 무튼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너의 경제 사정과 너의 결혼 실패가 우리 결혼을 막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 집에서 반대할 거다. 이혼한 이유도 경제적 이유로 매일 싸우다 일방적으로 와이프가 이혼을 요구했다 하더군요. 자신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였지만 정말 미친놈처럼 잘 해줬는데 그러면서 아직도 이혼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베트남 여성분과 결혼도 생각했다 그러더군요. 제가 결혼 매매잖아 라고 하니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본인도 결혼해서 행복 찾겠다는데 그게 무슨 결혼 매매냐고. 그 친구의 사랑 방식은 통화할 적에 내일 데이트할 때 그건 너가 돈 내. 그날 만나면 너가 고기 사줘. 뭐는 비싸. 너무 비싸. 비싸잖아. 거기서 먹으면 공짜니까 거기 가서 먹자. 너무 솔직한 건지 순수하다 해야 하는지 자존심이 없는 건지 그런 말 들으니 마음이 식더라고요. 그렇지만 보고 싶다. 보러 갈게. 당장 갈게. 보자. 얼굴 보여줘. 맨날 보고 싶은데 얼굴 보여줘. 항상 그랬어요. 표현을 많이 하고 저는 갑자기 잠깐 보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실천 중이었지만 그 친구는 그걸 힘들어했어요. 사람들 다 술 마시고 밖에 나와 논다고 쉽게 코로나 안 걸린다고 얼굴 좀 보자고 데이트하자고 맨날 보고 싶다고 나대한 사건도 제가 둘 다 미성숙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당장 달려가고 보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니까 애인한테 옮길 수 있으니 더 참고 지키고 싶으면 인내해야 하는 거 아니냐니까 사랑하니까 같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사랑을 왜 참냐고 또 우리 집에 항상 오고 싶어하고 집 앞에 당장 간다 이러고 저희 아파트는 알지만 상세 주소는 안 알려줬고 초대도 안 했어요. 집이 내 안식처인데 초대는 너무 빠른 것 같다. 그걸 쉽게 오픈하는 여자가 난 더 이상하게 느껴진다. 집은 내 습관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라서 나한테 알몸을 보여주는 느낌이다.
그러면 늘 실망한 말투가 역력해요. 너무 미성숙하게 느껴지고 대화할 적마다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서 제 의견을 말하거나 서로 설전을 벌이면 나 가르치려 하지 말래요. 넌 사람을 가르치려 한대요. 마음과 열정은 제가 1순위이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 가성비 여친이 되고 싶진 않았고요. 제가 정말 못된 건지 30 중반이 되어 연애하니 머리가 큰 건지 자괴감에 빠졌어요. 그 밖에도 많은 가치관이 너무 안 맞았어요. 결국 우리의 다른 가치관과 그 친구의 결혼 전제 연애, 저의 비혼으로 오래 끌 필요가 없는 문제이고 답은 정해져 있으니 헤어지자 이야기했어요. 제가 많이 이기적인 건가요? 비혼이 많이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너무 속물이 된 건지 그 친구는 왜 그렇게 결혼에 집착하는 걸까요? 3개월간 그 친구로 인해 오랜만에 설레이고 좋았는데 만나는 4주간 제일 좋을 때 너무 다른 가치관과 문화 충돌로 사람에게 이렇게 빨리 마음이 식어가는구나 느꼈어요.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사귀기로 한 첫날 통화하면서 그 친구가 물었어요. 본인이 아니어도 다른 누구든 연애하면 결혼할 생각 있느냐고. 그래서 나는 비혼주의다. 그런데 연애하다 마음이 바뀔 경우가 혹시라도 있을지도. 그건 모르겠다고. 비혼인 것 밝혔고요. 이 친구와 점점 만날수록 결혼으로 마음이 바뀌기는커녕 비혼으로 굳혀졌어요. 그리고 설사 결혼을 하더라도 이 친구와는 아닐 거라 확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첫날 내게 했던 질문, 나는 비혼주의가 확실한 것 같다고, 나는 내가 제일 소중하고 제 행복이 우선시돼야 하고 우리 가족이 있고 행복하다고, 지금에선 부족함 없이 더할 나위 없다고, 그런데 결혼해서 남자 여자는 사라지고 역할과 의무만 남는 것도 싫고 아직까지도 그 역할과 의무가 여자에게 더 강요되는 게 사실이라고 의사 전달했어요. 그때부터 길게 서로의 확고한 생각들로 설전이 되었던 거고, 그 친구는 저를 일반적이지 않고 용기도 없고 싫은 것도 많고 너는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생각이라고 설득시키려 해서 정리한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사회 부적응자인 건가? 가치관에 의구심이 들었고 그래서 글을 남기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 긴 글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